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적분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적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이번 주차부터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이 연습 문제를 다 풀어낼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최대한 잘 이해를 하고 또 너무 늘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한 2, 3주, 4주 뭐 아무튼 뭐 길게 4주 안에 저희가 이 적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problem set을 보는데, 그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약간 교수님께서 문제 내주신 게 큰 어떤 번호 안에 또 소문제를 여러 개를 약간 이렇게 달아주셨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생각보다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지를 받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잠시만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적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펜이, 어, 빨간색. 예. 보시면, 우선은 개념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셔서 그 개념 정리를 이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요약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제 원체 잘 모르다 보니까 요것만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저는 따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수식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만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결국에는 요 ABC에 대한 그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뒤에는 있는 문제는 제가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어도 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1-1, 1-2, 1-3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하는 그 개념들이 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주신 요 내용에 한해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문제 1번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리만 적분의 정의와 구분 구적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몰랐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찾아보는 작업을 이제 함께 병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 리만 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어서 이렇게 책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대략 리만 합이라는 게 이런 내용인 거구나라고 약간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들여다보니까 약간 조금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만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구간으로 이렇게 A, B로 구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부분 구간을 n개로 등분을 한 상태에서 각 구간 안에 대표점으로서 xi 스타를 골라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리만 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들여다보게 되보면 그 구간을 n개로 지금 나눠 놓은 거니까 등분한 거니까 i는 1부터 n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fxi 스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놓고 봤었을 때 높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그 직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끝점과 앞점이 아니라 그 중간 직사각형 그 어딘가의 중간 언저리의 어떠한 한 대표점으로서 xi 스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점에서의 그 높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x 같은 경우에는 이 직사각형의 이제 밑변을 의미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높이와 밑변을 곱한 것들은 결국엔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1부터 n개까지 합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리만 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X라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구간에서 이제는 그 실제로 저희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끝점에서 앞에 점을 뺀 것을 이제 그 각각의 구간을 저희가 n개로 등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등분한 총 개수에 해당되어지는 n개로 나눠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델타 x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리만 합을 이제 극한을 이제 취해주게 되면 이 리만 합이 특정한 수 i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리만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적분의 기호인 이렇게 인테그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디스코드에 남겨놓긴 했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 극한을 취할 때 n이 무한대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서 그 받아들여야 되는가,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에 이제 그 n이 이렇게 극한 값을 그 n이 그 무한대 값에 가까워진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궁금증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약간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어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의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여기 이 요약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의에 따라서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등분한 구간의 길이와 그 다음에 함수값을 곱해서 면적의 급사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키우면서 극한을 취한다. 결국에는 이 식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니까 리만 적분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어쨌든 공부를 이렇게 막 했는데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는 지금 다 공부가 수행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뭔가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그 요약본을 읽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리만 적분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보시게 되면 함수 f가 이렇게 a, b 구간에서 연속 함수로서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문자 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대문자 fx를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인테그랄 안쪽에 있는 요 소문자 ft라는 것은 결국에는 피적분 함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대문자 fx의 도함수로서 우리가 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f 함수가 a, b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f 함수가 이제 소문자 f의 함수 하나의 부정적 분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계산을 해낼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령 1, 2는 이 정도로까지밖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리만의 합과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었던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리만의 합을 구하고 그 구한 리만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 결국 극한을 취해서 도출되어진 그 결과값이라는 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출한 결과값과 같다라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첫 번째 연습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순서대로 모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리만 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리만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 다음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로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리만 합을 구하고 극한을 취해서 도출되어진 결과값과 미적분합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도출한 결과값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그 큰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어떤 문제의 어떤 출제된 어떤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설명이라고 말하기도 머쓱하긴 하지만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좀 보태주실 부분 있을까요? 저는 보태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도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어, 그 리만 합이라는 것과 적분을 아예 그 배워본 적이 지금이 처음이어가지고,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결국에 그 리만 합과 같은 건가요? 저도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질문이 조금 리만 합과 구분구적법이 어떤 관계가 있나? 그냥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구분 구적법을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이 마치 리만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극한을 취한 거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진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럼 리만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다 극한을 취한 게 결국에는 구분 구정법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저 나름 이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닐 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그냥 이해한 그, 거여갖고. 제가 찾아본 걸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해주세요. 네, 구분 구조법은 네, 지금 이 앞에 이 개념 설명 문서를 이제 읽어보면서 직접 이제 함수를 이제 계산을 이제 적분을 이제 네, 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잘게 쪼개서 그 넓이들을 다 더한다는 의미가 이제 한문으로 구분 구조법인 거죠. 음, 이제 그게 잘게 쪼개서 나 다 더할게 라는 정서가 있는 게 구분구조법인데 음, 실제로 그 옛날 그 이집트 때도 그랬고 이렇게 넓이를 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음, 사실 다각형이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분할이 되니까 음, 아마도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기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 근데 이제 수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적분이란 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간단하지가 않다. 음, 이런 걸 아마 좀 느꼈을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원을 적분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행위라든지, 음, 그죠? 사실 원의 넓이를 다각형으로 구하면 언제든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반지름이 R이면은 파이 R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근데 R은 그렇다 치는데 파이는 말 그대로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분의 범주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 사실은 이렇게 계략적으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아마 넓이를 구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네. 음, 넓이를 구할 줄 모르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근사값들을 사용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 원의 넓이를 구할 때 3.14라는 숫자를 곱하는 건 사실상 근사치를 구하는 거죠. 정확한 네.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볼 거냐.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적분의 아이디어를 음, 바탕으로 이제 그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음, 이제 리만 적분을 어디 위키나 또는 이제 챗 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리만 적분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함수가 음,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정의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정의역이 있을 건데 그 정의역 위에서 함수가 유계 함수여야 해요. 유계? 예, 유계 함수여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뭐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함수가 항상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의역과 음, 공역이라는 개념이 음, 있는데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저기 공역에 가서 공역의 원소 하나를 찍죠. 그렇게 음, 대응을 해서 찍게 되는데 그렇게 찍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게 치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역의 부분 집합이 이제 치역이 되는데 음, 그 치역 자체의 값이 어, 쉽게 말하면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제한이 있어야 된다. 제한이 음, 없으면 넓이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예를 들면 그 밑에다가 한 번만 좀 메모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손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 예, 죄송합니다. 뭐, 예, 오늘도 손이 좀 자유롭지 않은데, 네, 예, 또 틀린 거에 대한 또 예, 두려움이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 맨 아래다가 메모 한번 해볼게요. 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예, 예. 0부터 1까지 x분의 1 dx.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예, x분의 1 잠시만요. 하고 그 x분의 뒤에 1 dx. x분의 1 dx. 네. 네, 그 썼습니다. 함수를 우리 적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예제는 리만 적분이 되지 않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네네, 그 예제가. 근데 이 음, 예제가 왜 그러면 리만 적분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뭐 이제 우리 이제 뭐 그래도 좀 아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그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 일사분면에 이렇게 y축에 가깝게 x축에 가깝게 이렇게 쭉 그리는 그림인데. 네. 네, 한번 예, 예. 방향을 잘 잡아주세요. X축과 Y축에 가깝게? 아니 죄송한데 혹시 어, 그리실 줄 아시는 분이 한번 녹색 네. 펜으로 한번 최승리 선생님이나 홍성곤 선생님께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아, 그려줘봐요. 이렇게,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0에 조금 더 0,0에 사실 조금 더 당기긴 해야 돼. 일단 계략적으로. 네네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네. 뭐 이제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음, 근데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함수가 유계여야지 리만 적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0부터 1까지 그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x축하고 y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적분 값 네. 자체가 이제 넓이니까. 음, 근데 얘가 지금 0 근방에서 0 근처에서 x축 값이 0일 때 음, x축의 값이 0일 때 함수 값이 존재하나요? 음, 아니요.
그 얼마인지 몰라요.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기호를 쓰냐면 무한대라는 기호를 써서 얘는 x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값이 발산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함수는 현재 0에서 제한이 걸리지가 않는 거죠. 지붕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지붕이. 음, 0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값이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만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 리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이런 거 다항함수 같은 걸 적분을 할 때 어떤 적분 공식이라는 게 있고 막 음,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분구적법은 언제나 항상 가능한가? 지금 음, 여기 그 적분을 유도할 때도 보시면 리미트가 붙어 있잖아요. 갑자기 음, 느닷없이. 그러면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존재하는가가 사실 제일 첫 음, 번째 물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우리가 푸는 그 채널지기님께서 제공해주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낀 소회는 이런 거였어요. 음, 구분구조법은 말 그대로 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얼마나 정확하냐, 이 정확도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근사시켜서 구하는 게 구분구적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리만 적분은 그와 조금 음, 결이 다르게, 그러면 정확하게 얼만데? 음, 그럼 정확하게 얼만데? 그래서 약간 그 조건을 따지는 거라서 구분구적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꼭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음,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 부정 적분도, 구분구적법도 가능하다. 저는 약간 좀, 근데 그런 소외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음, 말씀드린 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 리만 적분이 가능한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음, 그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연소함수고 그래서 지금 이후에 네, 선생님들이 보시는 모든 함수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값을 가만히 가서 보시면 그 함수 값이 네, 항상 지붕하고 바닥이 존재해요. 음, 천정하고 바닥이 있는 함수들만 지금 우리는 적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또 너무 또 좋은 성질이긴 한데 주어진 함수가 다 연속 함수이기도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변수 처음 공률 저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 스무스한 곡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하고 약간 좀 좀 맥이 좀 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음, 음, 연소함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길이도 잴 수 있고 음, 적분도 할 수 있고 적분해서 길이도 잴 수 있고 음, 그다음에 뭐 길이 재는 것 이외에 뭐 공률도 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음, 그래서 그 리만 적분하고 구분구적법이 사실 뭐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겠지만 음, 엄밀히 놓고 봤을 때는 음, 그 정확성을 기하는 작업.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저는 시그마에서 i는 1부터 n까지. 저는 이게 구분구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을 계속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진짜 리얼한 그 값하고 그 오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과정. 그래서 음, 그 과정의 종결로 나오는 게 리만 적분이 아닌가. 음, 네, 저는 좀 그렇게 약간 좀, 네, 좀 소회를, 네, 좀 음, 가져봤습니다. 음, 네네. 음, 네. 또 뭐 혹시 뭐 보태주실 내용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 첫 번째 그 요약되어진 내용 보시면서 나는 이런 생각했다.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어, 아니 궁금한 거 질문 같은 것도 뭐 같이 공유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드디어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살짝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예,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잘 잡아주시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용기를 내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큰 문제 1번이 이제 리만 합으로 적분 정의하기 약간 이런 제목 하에 이 소문제가 이제 3개가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0과 1 사이로 주어지고 있고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문제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건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그 구간을 등분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n개로 등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로 등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오른쪽 끝점을 대표점으로 한 리만 합을 이제 식으로 나타냈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봐라.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만 합을 나타내고 있는 식을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구간을 이제 4개로 등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i는 1부터 4까지를 이제 고려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만 합의 식에서 여기 x 함수 fx를 이제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곱해져 있는 요 4분의 1이 결국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식이었던 요 델타 x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제가 저기 틀리게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제가 풀은 걸 한번 봐주시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틀리게 푼 거 있으면은 그 후에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묶어서 다 더하게 되면 4분의 2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쭉쭉 계산하게 되면 8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4개로 등분을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리만 합의 식이 나와졌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4등분으로 지금 구분을 4등분을 해놓은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만 합을 이제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혹시 틀렸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한 문제 풀고 여쭤봐도 괜찮죠? 왜냐면 쫙 풀고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하나하나 하는 게 나으시지 않으세요? 그쵸? 네. 혹시 제가 잘못 풀었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코멘트 해주시고 만약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제가 잘못 푼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풀었습니다. 지금 등줄기로 땀이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깜짝이야. 네. 저기 최승기 선생님 혹시 그래프 안 그려보셨어요, 이거? 이거요? 네. 이건 안 그려봤어요. 안 그려보셨구나. 왜요? 왠지 최승기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왠지 그려봤었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왜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제
이제 아까 이제 사실 적분이 되게 뭐 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아까 구분구조법 얘기하면서 그 넓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심결에 툭 뱉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주신 저 글씨에 보면 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뭐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런 네, 것들, 이 음, 곱셈의 연산의 결과를 지금 다 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음,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 의도가 명확하게 아, 드러나니까, 그래 볼까요? 이거 그 저, 직사각형 넓이 네. 다 더한 거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아, 다들 음.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약간 좀 이런 생각이어서, 아,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끝점을 대표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음, 요런 모양이 네, 맞습니다.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이 밑변이 4분의 1씩 네, 곱해지는 것이고, 네. 이, 여기에 곱해지는 게 이 높이. 끝점들의 네, 함수값이어서, 결국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게 S4가 되는 네. 모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또 뭐 코멘트 없으시면은 또 B번 문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떨립니다. 이제 자, 보시면 이번에는 N개로 분할을 했었을 때 그 리만합식을 이제 일반화된 형태,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이제 구하시오.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저는 먼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요 함수 fx 여기 형태를 먼저 요 x값 여기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 이 리만합에서 여기 함수 f의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x의 형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 끝점을 대표점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xi를 a 플러스 i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이제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작점이 이제 0인 거니까 여기 a는 0이 될 테고 0 플러스 1 델타 x가 될 거고 그다음에 x2는 0 플러스 2 델타 x 그래서 x3도 한번 넣어보면 0 플러스 3 델타 x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이제 어떤 유한한 개수를 등분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구간을 n개로 분할을 했었을 때 이 리만 합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선은 n개로 나눠 등분했으니까 i는 1부터 n까지 일 것이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이 fxi에다가 곱하기
이제 밑변에 해당되어지는 델타 x를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일반식의 형태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리만 합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이제 대입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이 xi를 이런 형태로 어떤 구체적인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하고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n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n분의 3 곱하기 n분의 1 해서 쭉쭉쭉 쭉 플러스 n분의 i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렇게 n개로 분할할 수 있을 때에 그 리만합의 식을 일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n개로 등분했었을 때에 리만합의 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음, 결국은 이게 맞고, 이거를 이제 그, 음, n제곱 플러스 1?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2, n제곱분의 3, 아, 쭉 가서 n제곱 n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초항이 n제곱분의 1이고, 음, 그 n제곱분의 1씩 커지는 등차 수열로 음, 보고, 이 음,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면 그게 이제 일반식이다.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일반식이라고 했을 때 음, 약간 그 의미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음,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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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 수열. 음, 개인적으로는 음, 이번에 문제 풀면서 등차 수열이 되게 많이 음, 등장하는데 음, 이거에 이제 막 어떻게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냐 이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바로 안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음, 이제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그거를 이제 뭐냐 2로 나누고 2분의 n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계속 구했던 것 같은데 음, 약간 음,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은데 음, 약간 게을러서 그냥 생각만 했던 질문이 음, 다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어떨 때 음, 등차 수열이지? 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거 풀다 말았는데 음, 등차 수열이 아니게 음, 되는데 음, 그냥 여기에 아무 제곱이나 이런 거 없으면 다 등차 수열로 음, 풀 수 있나? 그냥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아무튼 등차 수열의 꼴이 많이 쓰이게 되더라. 일반화된 식으로서 네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추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 네. 지금 아마 이제 방금 최승진 선생님 그거를 해결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중에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못해요. 아, 저는 그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못해요. 예. 예, 저는 못합니다. 예. 아니 다들 너무 이렇게 네, 점잖게 계시는 것 같아서 괜찮으니 이렇게 네, 자유 편하게 그냥 어, 이야기 한번 해보 왜냐면 네. 지금 저는 최승희 선생님 딱 질문을 듣고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거시적으로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음, 그러면 이 단어를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음, 뒷문제를 음. 푸는데. 네네. 네네네.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음,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이게 이제 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네. 한번 이 수열의 관점에서 방금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예, 예, 예. 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네, 이 구하던 시간이 네, 일반항만 마저 구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좀더 제가 이거 지울게요. 풍성해지지 않을까. 어, 네. 제가 푼 거 지우겠습니다. 죄송해요. 다 지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이제 써보면 n개 분할일 때는 어, 이거 1부터 n까지 되는 거고 음, 음, n분의 i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게 될 테니까 네. 이제 항들을 몇 개 써보면 어,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제는 밑에다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밑에다 썼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워드렸더니만. 그러면 위로 좀 올라와서 예, 그쵸. 예, 그러면 되죠. 뭐, 저희야 뭐. 그러면 이제 n 제곱분의 1 잠시만요. 네. 플러스 n 3 제곱분의 2, n, 제곱분의 n 마이너스 1 n 제곱분의 n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분자만 한번 보는 거죠. 분모는 어차피 다 n제곱이니까 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면 이제 음, 1, 2, 3, 4, 5, 6, 7, 8, 9, 10 n이 10이다 음, 라고 하면 이렇게 더해도 11이고 이렇게 더해도 11이고 이렇게 더해도 11이고 이 음, 11인 것들이 10개니까 그러니까 n 2분의 n개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니까
11 곱하기 5는 이제 55. 맞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이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하면 1 플러스 n일 거고 음, 이것도 1 플러스 n이고 그럼 얘도 1 음, 플러스 n일 텐데 그게 몇 개 있냐면 2분의 n개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분자들의 합이 2분의 N, n 제곱 n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음, 분자였으니까 이제 분모가 우리가 있었으니 N제곱, 분모를 갖다 쓰면 2분의 n제곱 n에다가 n제곱이 분모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2n제곱 n제곱 n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음, 수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 등차 수열의 합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자만 갖고 구했는데 음, 원래대로 하자면 초항이 n제곱분의 1이고 그 공차라고 하나요? 그것도 n제곱분의 1인 수열의 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면 n제곱 n제곱이니까 음, 2분의 1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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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도 그 음, 미적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촉분 파트 들어가면 먼저 이제 수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 유도하는 공식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말 그대로 방금 했던 그냥 뭐 1, 2, 3, 4, 5, 6, 7, 8, 9식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 SN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네 저렇게 리만 하고 그 적분 공식하고 비교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저도 되게 여러 개의 공식들을 다 배우긴 했는데 그게 뭐 유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 음, 이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은 아니죠. 하여튼 뭐 뭐 이런 거에 이제 SN 공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아니면 뭐 n 제곱 그러니까 뭐1 플러스 4 플러스 뭐 점점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유도하는 것들을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저렇게 수열으로 돼 있는 것들을 SN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놓고 거기다가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고 SN을 주면 이것의 의미가 n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기준은 여기서 4개로 쪼갰지만 그걸 이제 무한대로 쪼개서 음, 각각의 사각형들을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 곧 이제 뭐 적분이랑 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음, 뭔가 커리큘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음, 수열에 이제 뭐 합 공식 구하는 거 뭐 유도하는 법 아니면 뭐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외워서 뭐 했을 테지만
근데 저희가 적분을 할 때 사실은 SN을 구한 다음에 그걸 리미트 씌워가지고 구하진 않잖아요. 보통 음, 적분은 다 그냥, 네, 음, 어, 음, 그냥 적분 공식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도 그거는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SN, 음, N제곱분의 1 어떻게 유도하는 거였지? 뭐, N제곱 어떻게 유도하는 거지? 그런 음, 걸 다 공식이랑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네, 쉽게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음, 또 n제곱이 유도가 안 돼갖고 어, 이게 뭔가 되게 하다 보면 되게 수월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음,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아마 저기 챗GPT 한번 물어보시거나 하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구해지는 게 아니구나. 약간 좀, 네. 그 첫 번째 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I 제곱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유도하는 게 그 음, 이항전개 이용해가지고 미분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쉽다고 선택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어쨌든 뭐 그 시그마 뭐 i의 제곱 뭐 시그마 i의 세제곱 물론 네 뭐 우리가 흔히 경험해온 교육 과정에서는 시그마 i 세제곱까지 가르치긴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i부터 n까지라고 할 때 n이 정해졌을 때 부분 구조법이고 n 값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푼 문제에서는 n이 4였죠. 네.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때 구하는 개념을 이제 특수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의 계산 방법. 특수화. 음, 그리고 그 4라는 자리를 n이라고 하는 미지수로 바꿔주면서 음, 일반화. 음, 그리고 거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리만 적분의 값. 음, 음, 그러니까 음, 약간 좀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이 지금 유한계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한계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건지 관찰을 하고 그 음, 다음에 그 관찰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분법 그러니까 공식 같이 외워왔던 적분법 있잖아요. 뭐 x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x의 제곱이다 뭐 이런 거. 음, 예, 그런 거 알려진 그런 것의 결과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적분값과 음, 어떻게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음, 예,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 구성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끝나면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나오는데, 그, 음,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미분을 먼저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는. 음. 그쵸. 근데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분이 쉬워요? 적분이 쉬워요? 전 미분이요. 미분밖에 할 줄 몰라서 지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적분 아니, 너무, 근데 대부분 그 네. 사람들이 다 미분이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고대 나일강에 있었던 이집트 문화에서부터 음, 기원전 문화서부터 넓이를 재는 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넓이. 음, 왜냐하면 그 땅에서 식량이 나오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도 적분이 먼저 발견이 됐고 음, 적분을 다루다 보니 음, 미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와 보니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로 통합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해석학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인간이. 예,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적분이 먼저 발생을 했고 적분 다음에 미분이 발생을 했고 나중에 와서 보니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자세히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할 때 갑자기 느닷없잖아요. 음, 부정적분 대놓고 야 도함수 구해봐.
이런 음, 질문이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 갑자기. 음, 네, 그래서 그런 결인 것으로 알고 이제 조금 접근을 하면 음, 뒤에 미적분학 정리가 적분으로부터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음, 하라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야 돼. 지금 우리가 1번 문제 풀었던 방식으로 적분을 하라 그러면 계속 음, 이걸 해야 되는데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야, 니들 이렇게 삽질 안 해도 돼.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론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음, 앞으로는 삽질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해. 약간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방금 x도 1부터 3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다. 그러면은 우리 배운 대로 뒤에 2분의 1 x의 제곱 해갖고 대괄호 치고 밑에다 0, 위에다 1. 그래갖고 음, 2분의 1, 1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 계산한다. 음.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내용의 통합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주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그 이득이랄까요? 그러니까 발달 자체는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계산을 해온 건데 음, 미분과 적분이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지금 뭐 사실 여기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안 중요하냐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저도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찌됐건 뒤에 가시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문제를 그래도 좀 손대봤을 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사인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뒤에 나온 거 문제 중에? 저 손 안 대봐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도 이렇게 네네네네.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뒤에 지수함수 나오거든요. 네. 익스포넨셜 x 제곱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풀 수 있냐? 물어보면 저도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음, 분명히 이거를 처음에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음, 그래서 음, 한번 해봐야지. 그거 맞아갖고 막 했는데 저기 최승희 선생님 저기 뭐야 그 지적해 준다 거기 가고 아이씨 내가 틀린 건가 문제가 틀린 건가 저도 막 엄청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표시가 뭐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근데 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뭔가 코사인이나 지수함수나 또는 로그 함수도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뭔가 그렇게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 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지라는 그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음, 봤더니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음. 그 삽질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 이렇게 삽질 안 해도 돼. 라는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음,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1.3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4i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분자에. 음. 근데 여기까지는 한번 공식을 찾아보려고 막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음, 왜냐하면 여기 연습 문제 1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좀 그렇게 음,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일일이 일반항 구해, 일반항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구해서 그거에다가 리미트 씌우면 적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쎄빠지게 해야 되는 것들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갖다가 쓰면 우리가 이제 너무 명쾌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이제 이전 시간까지 다변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할 때, 음, 우리가 약간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일변수의 관점에서 어떤 계산들을 이제 하고, 그 계산들이 이제 조건을 만족해 나가면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변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음,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우리가 그걸 동일한 연산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음,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음, 약간 수학을 제가 뭐 경험해 본 바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도구를
사고방식으로 도구를 뭔가 확장해 나가는 게 음, 되게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전제 조건들을 잘 세워놓으면 어떠한 연산을 우리가 유니버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걸 딱 세워놓고 음, 그러면 그거를 도구로 써서 되게 복잡한 어떤 대상들도 그걸로 환원해서 그냥 음, 구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인 사고방식이구나 하는 음,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얘기네요. 뒤로 갈수록 함수 복잡해지면 이제 저희가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리만 합을 가지고서 푸는 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리만 적분으로 푸는 게 음, 저는 제가 뒤에 거는 아예 손을 대지 못했으니까 우선은 뒤에 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도 한번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원래 좋아했어. 좋아하던 애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16명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네. 말을 아가가 멈, 지금 네, 아주 자기 말을 주장을 멈추더라고요. 막 강하게 네네. 펼치고 있는. 네, 다 들려요? 미안합니다. 네. 아가가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이번 1-1에 B번까지 풀었고, 이제 C 풀 차례죠, C. 그쵸? C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린 거는 문제를 잘못 푼 걸 뒤늦게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우선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그 리만 합을 구해서 그것의 극한을 취해서 도출되어진 값과 그 다음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토대로 해서 도출되어진 그 결과값을 비교하시오. 약간 이런 의도의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리만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는 그 리만 적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리만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 앞서 풀어놓은 거랑 지금 비슷해서 바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식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i는 1부터 n 그리고 i dx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다음에 i는 1부터 n 여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지우고 n분의 i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n이 n분 무한대까지 하고 이한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n분의 i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또 식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n 제곱분의 1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가 슉 지우고 n은
1부터 n까지 i. 그래서 이걸 또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n의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2의 n제곱이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2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니까 n이 무한대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리만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서 우리가 2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x제곱에 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빼기 0 해서 2분의 1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이제 계산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 이게 n이 무한대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제가 디스코드에 남겨놓기도 했지만 그걸 계산을 할 때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n은 계속 네, 무한대 값으로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근, 근, 뭐 1, 2, 3, 4, 5, 6, 7, 8, 9, 10 계속 큰 값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왜 계산을 할 때, 어, 지금 근데 왜,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예. 뭔가 지금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n제곱을 이 n제곱을 분자 분모에 다 나눠주면 음,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음, 얘는 이제 0으로 가니까 얘는 2분의 1로 간다. 이 n이 점점 커지니까 n분의 1은 이제 0으로 가잖아요. 음, 그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네, 얘가 0으로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니까, 네, 음,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식을 쓰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러면, 어, 그럼 0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n분의 1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네, 결국엔 구간과 구간 사이의 그 간격이 엄청 좁아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이제 여기서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간격의 개수,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는 이거를 더 잘게 음, 쪼개서
쪼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음, 음, 거죠. 바로 이해됐습니다. 음, 음. 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접할 때부터 늘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음, 극한 뭐 무한대로 가면 어쩌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음, 이거잖아요. 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x 0부터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거의 넓이가 뭐야? 음, 우리가 그냥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당연히 2분의 1이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그 일반합을 구해가지고 음,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음, 이걸 잘게 잘게 쪼개면 2분의 1에 가까워져가 음, 아니라 음, 2분의 1이라는 거죠. 음. 우리가 극한을 취하면 진짜로 이게 그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음,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음,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정의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걸까? 음. 이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직관적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이런 화, 거를 이렇게 착안해서 음. 발전시켜 온 게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약간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닿지 않으면 약간 외우는 게 좀 약간 전 습관이 좀 돼 있어서 예, 그래서 그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예,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저도 음,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아마 다들 아시고 막 기초적인 걸 텐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음, 리미트 n 있을 때 n분의 1이 0이다라고 하는 게 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에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 계속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0은 아닌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 값이 0이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등호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음, 가까워진다라고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맞는 거인가요? 그게 저 뭐지, 뭐라 그러지, 근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수직선 한번 쭉 그어볼까요? 수직선 한번, 네, 그냥 수직선. 한번 쭉. 방금 이동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우리 학교 수학하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하고의 어떤 인식의 어떤 큰 차이인데, 가운데 어차피 0이 왼쪽으로 쏠려 있어도 괜찮아요. 네. 하시고, 오른쪽에 좀 넓게 2를 한번 찍어 볼까요? 조금 멀리?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찍어 보죠. 자,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 쏠렸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다들 스케일링 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디에 있을까요? 3분의 1. 3분의 1은 뭐 네. 이쪽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냥 좀 직관적인 그냥 음. 설명이에요. 사실 n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는 거는 증명이니까. 음. 네. 그 다음에 4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네. 네. 5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제 좀 숫자를 한번 키워볼까요? 한 1억 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1억 분의 1.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건 놔두고 그 밑에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요? 0.9땡이라고 혹시 아세요? 0.9땡. 0.9땡. 그 9자 위에 점 찍었고. 예, 이거 뭔지 아시죠? 0.9999999 비둘기.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이게 그 우리 저 직문수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도 아마 크게 이슈가 됐고 뭐 이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너는 0.9땡이 1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도 야 그게 어떻게 1이야 숫자가 표현이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수렴의 개념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검지 손가락, 검지 음. 손가락끼리 이렇게 딱 맞대 보실래요? 검지끼리 네, 검지끼리. 맞댔어요. 네, 맞대 보시면 띄어 보세요. 뛰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붙어 있고 언제 떨어져 있는 걸까요? 맞다 했을 때 붙어 있고. 그러면 붙어 있는 것하고 띄어 있는 것을 어떤 음.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개념.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내가 붙여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시작하면 떼. 그래갖고 1초 안에 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초 안에 음. 손가락을 떼보자. 음.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두 손가락이 0부터 1 사이의 시간 속에서 언제 떼어질까요? 언제 떼어지냐. 네, 정확하게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붙었다가 떼어지는 그 순간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크나큰 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를 떨어져 있다라고 할 거냐? 음. 언제를 그러면 분명히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음, 음, 사람들은 그 순간이잖아요.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도 아니요, 띄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그 음. 순간이 도대체 어떻게 그 순간을 표현할 것인가? 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네. 사실 그래서 그 수렴이라는 개념을 할 때, 음. 저는 밀착해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감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착이라는 개념으로 혹시 설명이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0.9땡하고 1은 분명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걸 거예요. 음, 분명히. 근데 얘네 둘은 천생연분인지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 음. 음,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음.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평소에 또 쓰는 개념이냐, 세 명씩 뭉쳐라 하면은 그 세 명을 한 점으로 보잖아요. 음. 음, 근데 한 점 맞습니까? 점 세 개가 뭉쳤는데 어떻게 점 하나가 됩니까? 음. 사실 그것도 어떻게 음, 보면은, 음, 물론 이제 이게 점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음. 그렇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어떤 한편에서는 관찰의 결과로서 이동주 선생님 말이 동의가 되기도 해요. 관찰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1이라는 객체, 2분의 1이라는 객체, 또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라는 객체들이 쭉 있는데 그 객체들을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끝에 가서는 그 객체를 보는 거지 사실 발자취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래. 아니야. 잠깐만. 그 이제 그 객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 객체를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객체를 보면서 이렇게 쭉 접근해 가는 거고 정적인 접근.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로서만 그것을 볼 것이냐라고 말하면 내가 관찰하는 시점에서 0이라는 타겟과의 차이를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관점이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모아요. 그 집단을 모은다는 거는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하는 거죠. 왜냐하면 n분의 1을 다 모아놨다는 것은 그 객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집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집단하고 0은 밀착해 있는 거예요. 그 집단과 0이 밀착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0.9땡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0.9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99였을 거고, 세 번째는 0.999였을 거고. 그러면 그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집단은 정확히 누구하고 1하고 밀착해 있다. 그 집단 자체가 1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0.9땡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급수, 그러니까 수열의 수렴성이 있고, 방금 이동수 선생님이 탐구하신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왜 0으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증명, 정확한 이제 그 증명이 되겠죠. 네, 저는 좀, 예, 이동수 선생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저는 좀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의 관찰은 정확히 말하면 0하고 n분의 1이라는 수열, n분의 1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를 그 오차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오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1이었다가, 두 번째는 2분의 1이었다가, 세 번째는 3분, 지금 오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의 1의 네.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n-1 제로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오차를 설정하더라도 그 오차 범주 안에 들어오는 객체가 n분의 1이라는 집단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의 내가 야, 나 저기 오차를 10분의 1로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그 집단, 저 n분의 1이란 집단에서 야, 나는 11분의 1인데 너 오차를 10분의 1로 해도 내가 11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0하고 오차가 더 적어.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찾으면은 결국에 저 집단 안에는 못 찾을 숫자가 없어요. 맨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수렴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다. 또는 충분히 가깝다. 뭐 또는 밀착해 있다. 이제 사실 뭐 밀착해 있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 파악하기도 물론 이제 어떤 그게 하나 이제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관찰이 유의미한 관찰로서 수렴이라는 개념을 파악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 관찰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장에서도 아까 1항부터 4항까지 계산해 본 것이 실은 그런 식으로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 중에 하나를 지금 관찰을 하신 거죠. 관찰을 하신 거고 그 SN들을 다 모아놔 봤는데 어떤 숫자가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 SN을 다 모아놓은 집단하고 밀착해 있더라. 약간 그런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약간 진짜 뭐 그냥 하는 소리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받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0.999999999를 처음에 체계를 만들 때 1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1이야. 정의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어떤 체계 하에서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냐를 그냥 상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그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과 이산이 있다고 할 때 실제로 많은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다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손가락을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음, 이게 붙어 있다. 음,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음, 그 분자들 사이에도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게 뭐냐? 그거는 사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용한 어떤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라는 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야. 음, 그게 먼저 나온 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음,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면 음, 이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음, 근데 그 값을 우리는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극한을 해서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체계로 우리가 사실은 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산적으로 딱딱딱딱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2분의 1이라고 딱 해버리면 그 체계 하에서 많은 것들이 아기가 맞아떨어지게 많은 것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지 2분의 1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음, 약간 수학적 체계가 그렇게 발전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음,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그 오지호 선생님이랑 최승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음, 뭔가 더 이해가 선명하게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연속과 이산이라는 건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흔히 여기 1과 뭐 2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정수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산적으로 본다고 하면 1과 뭐 예를 들어서 1.124 1.00000000001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가 있을 텐데 저 위에서 이거 1과 2가 다르다 해서의 등호의 의미는 저는 이제 그 이산적으로 뭔가 딱 다르다인 것 같고, 근데 아래도 지금 보면 제가 잘못 예시를 들은 것 같은데, 0000000, 이 0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1이 나오면 요거는 이산적으로 요것도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 이제 여기서 약간 그 수학이 체계를 이제 아까 정하는 걸로 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 약간은 좀 교묘하다고 보이는 지점이 어떤 때는 이산적인 거를 등호에 약간 등호를 의미를 쓸 때 이산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를 어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수렴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또 등호를 이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오지호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아무리 작은 오차, 정말 1경분의 1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오차, 뭐 그거보다 더 작은 오차를 잡아도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야라고 제가 수렴의 정의를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점이 어, 저도 납득이 되면서도 무한을 다루기 위한 약간 꼼수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지혜로운 꼼수인 것 같다, 교묘한 꼼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이런 또 체계가 되게 오묘한데 이걸 또 이런 음, 걸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x제곱은 2다 하면 이제 루트 2라는 숫자가 분명히 이거는 실체가 확실한데 음, 기존에 있었던 유리수로는 도저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렴하는 어떤 체계라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음, 이거 그 0.999가 왜 1이랑 같은지 음, 되게 고등학생 때부터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거를 그냥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따져가서 이제 납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똑같이 여기 우변에 있는 이 0이라는 숫자를 어떤 하나의 어떤 유리수 0이라기보다도 어떤 유리수 0에 이제 다가가는 어떤 것 음, 음, 이것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얘는 다 그냥 0이야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음, 리미트 뭐 여기 n제곱분의 1도 얘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음, 약간 이 n이 뭐 무한대로 간다라는 저는 이 화살표 표시가 조금 약간 수학적이지 않다. 약간 뭐랄까 뭔가 어디로 음, 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되게 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좀 엄밀한 언어로는 이걸 또 집합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음,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은 없고 이제 1제곱분의 1, 뭐 2제곱분의 1 이렇게 무한한 원소가 있는데 이제 그 무한한 원소 중에서 이제 어, 어떤 0이라는 한 점을 주변으로 이제 정말로 이 집합으로서 보면은 이게 어, 0으로 수렴하는 약간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음, 하여튼 네,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 이 0이라는 숫자를 이제 딱 하나의 어떤 그 유리수처럼 어떤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 다가가는 무엇이든 이걸로 다가가는 무엇이든지 이거는 그 대상으로 간주한다라고 보면은 음, 좀 실수라는 걸 조금 음, 좀 받아들일 때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음. 어디로 간다는 게 뭔가 비논리적으로 들린다는 건 뭔가 너무 공감이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리미트 같은 게 이렇게 n으로는 무한대 가고 뭐 h는 뭐 0으로 가고 이게 뭐 순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면은 이게 음, 무슨 장난이지 이렇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겠지만은 근데 음, 뭔가 이 화살표로서는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돼. 이걸 음, 집합으로 내려다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말은 되지만 대신에 이제 좀 약간 직관적이진 또 않고 음, 약간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화살표라는 표현이 좀 네, 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극한 개념 나오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해 잘 안 되고, 약간. 근데 어쨌든 약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모호해서 쓰는데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뭐, 좀 문제도 풀고 좀 할 수 있을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번 다 풀었죠? 1번 다 풀었고, 어, 잠시만요.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우고, 제가 2번을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전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틀렸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풀어볼 터이니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 숨은 그림 찾는 그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진 어떤 가정하에서 n등분을 하고 오른쪽 대표점 리만함을 구하고 극한을 취해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두 가지로 풀라는 문제 맞지요? 이게
리만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해서 못 푸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미적분학 그 기본 정리를 풀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풀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풀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전 지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와서 뭘 잘못했는지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만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리만 합을 구해야 되니까 리만 합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식을 한번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럼 결국엔 먼저 리만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x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x값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표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식을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i, 델타 x 그래서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값을 대입을 해서 써본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2 그다음에 x2는 1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n번째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1 플러스 n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x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 fx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i는 1부터 n까지 대괄호 치고 2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2i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델타 x를 곱해야 되니까 n분의 2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리만 합을 이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었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그 리만 합에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극한을 취해보면 이렇게 X는 밑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면 무한대로 가고 i는 1부터 n까지 2, 1 플러스 2, 아이고 지우고 분의 2i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2 그래서 얘를 또 다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고 n분의 2 i는 1부터 n까지 2, 1 플러스 n의 2i 플러스 1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그냥 제가 푼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뭘 틀렸는지를 못 찾겠어서 혹시 선생님들이 혹시 찾아주실까 싶어서 그걸 지금 그냥 제가 푼 거를 그냥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약간 지겨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터 n 하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n분의 4i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옆에다가 바로 다시 이어서 써볼게요. 써보면 뭐였지? n이 무한대로 가고 이번에는 n분의 6 플러스 n제곱분의 8 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이렇게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얘는 n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n분의 6 플러스 n제곱분의 8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n의 4n 플러스 10이니까 4라고 나왔거든요. 그 리만 적분으로 풀었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그 기본 미적분한 기본 정리로 풀게 되면 EX 플러스 1 DX는 이거는 원래 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9 플러스 3 빼기 1 플러스 1 해서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제가 지금 이게 얘랑 얘가 지금 달라서 제가 어디를 틀렸는지가 못 찾겠어가지고 그런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n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그러니까 요게 n분의 6이 아니고 그냥 6인 6 아닌가요? 여기 빠져나올 때, 여기서 이제 3을 n번만큼 더해주잖아요. 3, n, 여기 n분의 2에서 또 여기가 이제 3이 시그마 기호를 빠져나오는 거. 시그마 기호를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식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맨 위에 우측 상단의 빈 공간에다가, 네. 선생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써보실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요? 한 번 더, 더, 두 번 더, 번 더. 세 번 더. 그럼 1이, 네. 자, 그러면 1이 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인가요? 아,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그마로요? 네. 음, 자, 맨 앞에 있는 거는 first, 음.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fourth 맞나요, 선생님? 네, 제가 영어를 잘 맞아요. 못해서.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fifth인가?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계속 그 TH가 붙으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총 8개 항이 있네요. 예, 1항부터 8항까지. 예. 네.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어, i는 네. 1부터 네. 8까지. 네. 그래서 1부터 8까지 뭘 다 더했나요? 뭘? 1. 네, 그게 대상이죠. 예.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저 상단하고 하단이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1이라는 숫자가 8번 더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선생님이 계산하신 3이라는 숫자는 좌측 하단. 이거, 예. 네네네네. 3이라는 숫자는
이 시그마에서 몇 번 더해줘야 될까요? 아, 네, 지금 N번. 네, 방금 앞에서 홍성호 선생님과 최승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네. 아, 예식을 이렇게 넘어가실 때 이게 네.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를 그냥 n분의 2 한 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아, 하는 게 더 안 헷갈리실 거예요. 차 식을 그럼 쓸 때, 네, 이렇게 n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아, 다음에 요거 안에 거부터 각각 해결을 하고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 밖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곱해 음, 주는 그러면 아, 더 안 헷갈리더라고요. 아, 이걸 뭔가 이렇게 빼가지고 얘한테 먼저 합치고 얘는 또 얘한테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식이. 네. 그래서 뭔가 네, 요거부터 네, 그냥 각각 분배를 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는 게 뭔가 그럼, 시그마 네, 계산하실 때 더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아, 부끄럽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옷을 틀렸는지가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10이 맞는지 확인하셔야죠, 지금 빨리. 사, 사, 날카로우신데요? 네, 4가 아니라 10인지 빨리 확인해야죠. 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슉슉슉 지우고, 아, 여기가 약분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6만 남는 거죠, 6만. 네. 여기가 6만 남고, 어, 어, 여기 두 번째 텀이 2n분의 4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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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다, 아니다. mn이다, n. n분의. 맞죠? 그래서 음, 이거를 풀어보면 4n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플러스 앞에 6이 있는 거고. 그럼 맞네요. 음,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n이 무한대 값에 가까워지도록 극한을 취하면 10이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음. 확인됐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달아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이거 3번까지 풀고 저희 헤어지는 거 어때요? 왠지 중간에 헤어지면은 찝찝하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소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 연습 문제 1번은 오늘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게 좀 저희 잠잘 때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으시죠? 예, 네. 예, 조금만 한 5분만 더 초과해서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함수 형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n등분의 리반 합의 어떤 식이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한을 취해서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었을 때 그 값을 같음을 확인해라. 이러한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리만합의 어떤 식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해보면 N은 어, 더 N
그다음에 n분의 2i의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그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빼고 시그마 1부터 n까지 n의 2i의 제곱. 그래서 또 쓰면 n분의 2 시그마 i는 1부터 n 제곱분의 4i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분의 2 곱하기 n 제곱분의 4 시그마 i는 1부터 n의 i의 제곱. 그래서 n분의 2 곱하기 n 제곱분의 4 6분의 n의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저희 집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뚝뚝뚝 계속 끊기는 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서 여기 계산을 쭉 해보면 3n 제곱 분의 8n 제곱 플러스 24n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3분의 8 플러스 n분의 8 플러스 3n 제곱분의 4. 그래서 그 리만 적분을 토대로 해서 도출되어진 그 결과값은 이렇게 3분의 8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한 방식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S제곱 dx는 3분의 3승 계산을 하면 3분의 8 빼기 0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 없죠? 틀린 거 없이 풀었을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큰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은 살짝 보기는 했는데 저는 되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벌렁거리는 심장을 잘 부여잡고 한 주 동안 좀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잘 잡아주셔서 저는 되게 유익한데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적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뭐 요청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다음 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서 풀어야지 저희가 그래도 빨리 또 다시 그 렉처 노트랑 또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 되니까 제가 부지런히 한번 다음 주에는 좀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도 이어서 저희가 이거 미적분학의 기본적 연습 문제를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신 거 맞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